안녕하십니까.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몇 번 올렸는데 조금 정비 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사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기초적인 부분, 앞에 부분은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 약한 바람에 기초적인 부분을 좀 가미를 해가면서 사주를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요 앞에 부분을 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숙지사항 3개라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오행, 음양오행 뭐 이거 시작해서 다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늘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사주를 풀어가는 데는 육친관계라고 하죠. 관인비식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처음에 이해만 하고 숙지하는 부분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차후에 그것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할 때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관인비식제에 대한 구분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인비식제를 구분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육친관계죠. 관인비식제를 나누는데 그 관계에서 빨리 숙지를 하는 방법, 그것은 사계절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늘 그 부분 때문에 에러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위에가 여름이고 밑에가 겨울이라고 하는 문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쪽이 북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 이렇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을 여기로 나누고요. 남쪽에는 여름이 살고 서쪽에는 가을이 삽니다. 북쪽에는 겨울이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계절의 흐름은 봄을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나무들이 살죠. 봄에는 목들이 사는데 목을 해서 오행에서 우리가 갑과 을, 천간에서는 갑과 을이 동쪽에 삽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불들이 살죠. 더우니까 여기에 병화가 살고 정화가 삽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가을이죠. 가을에는 금들이 삽니다. 여기는 금들이 사는데 여기에는 경금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수들이 살죠. 수들이 사는데 여기는 임수하고 계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기토는 전국에 살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어서 무토,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이 아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 토금수 음양 오행에서 오행은 갑을 천간이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목들이 살고 가을에는 금들이 살고 여름에는 화들이 살고 겨울에는 수들이 산다. 근데 이 지구를 생각해서 전 지지에는 토가 다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은 이제 구분이 되죠. 요거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쓴다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동쪽에는 갑과 을이 살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병금하고 신금이 삽니다. 남쪽에는 병하고 정화가 살고요. 북쪽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삽니다. 가운데는 무토, 기토가 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걸 탁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흐름을 보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요. 여름 다음에 가을로 가야 되는데 토라는 존재가 우리는 삼복도에로 갑니다. 토라는 가운데라서 봄 다음에 이렇게 토로 가고 토 다음에 가을로 가고요. 가을 다음에 겨울로 가고 겨울 다음에 다시 봄으로 돌아. 이렇게 오행이 돌죠. 그래서 요거를 쌍생도로 가는데 제일 처음에 목이 있고 목생화를 하고 있고요. 목생화를 하고 그 다음에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하면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모든 지도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 노스, 북쪽 이렇게 해놓고 동서남북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빗대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갑을 천간으로 갑목을목, 여름에는 병화, 정화, 가을에는 경금, 신금, 중앙에는 무토, 기토, 겨울에는 임수, 계수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 상황에서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라는 것은 여자 족보예요. 남자 족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불의 엄마는 겨울이 되고요. 겨울이 되는데 우리가 관인비시제로 따졌을 적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앞에는 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는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뒤에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맨 끝에는 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죠. 그러니까 가불이 나일 경우에 가불의 엄마는 임계수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불의 엄마는 임수, 계수가 인성입니다. 그다음 가불의 자식은 가불이 병정을 낳았죠. 봄이 여름을 낳듯이. 가불의 자식은 병정이고 그 다음에 가불의 엄마가 임계수인데 가불의 할머니가 경신이죠. 여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가불 입장에서 여기가 가불일 경우 엄마는 임수, 계수고 가불의 관성은 경금, 신금이죠. 그 다음에 가불의 자식은 병화, 정화고 가불의 손자겠죠. 손녀는 무토, 기토. 이걸 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불 입장에서의 엄마와 자식, 그 다음에 할머니와 손자, 그렇죠? 그 다음에 병정 입장이라고 그러면 가불이 엄마, 무기토가 자식, 그 다음에 임계수가 할머니로서 관이고요. 그 다음에 경신금이 자식의 자유로서 재로 손자에 해당됩니다. 손자면서 재성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또 무토기토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병화정화가 엄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엄마 인성이고 경신금이 자식의 식이 해당되고 식신상관. 그 다음에 가불묵은 엄마의 할머니죠. 할머니들 관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무기토 입장에서는 식신, 자식의 자식은 재성은 손자는 재성에 해당된다. 재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경신금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얘가 이제 나라는 일간 입장에서 경신금이라고 그러면 무기토가 엄마요, 임계수가 자식입니다. 그럼 나를 극하는 관사하는 관성은 엄마 할머니가 병정이고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 재성 내가 극하는 거죠. 내성 극하는 것은
무엇이다? 재성은 갑을 목이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임계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엄마는 경신금이요. 자식은 갑을 목이요.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 그죠? 할머니는 관이죠. 임계수 입장에서 무기토는 관성이다. 그 다음에 임계수 입장에서 자식의 자식, 재성은 병정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일간이 갑을 목일 경우, 그 다음 병화 정화일 경우, 이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봄이냐 여름이냐 중앙토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래서 병정 입장에서의 엄마와 자식, 그 다음에 무기토 입장에서 엄마와 자식, 그 다음에 경신금에서 엄마와 자식, 임계수 입장에서 엄마와 자식.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를 극하는 할머니는 나를 극한다. 그래서 관성 엄마의 엄마고,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하죠. 그것은 식신이고 재성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서 관인비식재라는 부분, 이 관과 인과 비죠. 나니까 비식재라는 부분을 일간이 입장에서 이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또는 토냐 따라서 관과 인과 식재 비식재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봄 입장에서 엄마와 자식, 할머니와 손자,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이고 관과 재,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 입장이면 엄마와 자식이면서 관성이면서 재성이다. 또 입장에서는 엄마와 자식이고 관성이며 재성이다. 또 경신금 입장에서는 엄마와 자식이며 여기가 관성이고 재성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이 구분하는 것이 제1차 숙제입니다. 모든 사주풀이는 바깥에서 풀이를 하든지 우리 육기역수에서 풀든지 어느 학문이든지 사주가 들어가서 음양 오행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구세는 항상 관인비식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관계죠. 이 육친관계를 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빨리 읽어내지 못하고 풀지 못하다면 사주 공부가 그만큼 더디고 아무리 이치를 깨달아도 빨리빨리 읽어내지 못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종래에 가서는 다시 와서 해야 되며, 물론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내 공부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이해하는 속도도 천천히 느려집니다. 누구나 공부를 하면 빨리 좀 점사도 보고 어느 정도 사주를 봤을 때 눈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빨리 읽어내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필수 숙지사항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중에서 첫 번째가 요 관인비식재를 빨리 읽어내는 겁니다. 물론 요 전에 올렸던 유튜브에도 영상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숙지를 하는 방법,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빨리 쳐다봤을 때 동서남북에 뭐뭐가 살고 엄마가 뭐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할머니가 누구고 쟤가 누구냐 관인비식재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얼른 하셔야 사주 공부에 속도도 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읽어내는데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관인비식재만큼은 얼른 주력을 해서 익혀두시고 착보해서 봄이 가을을 보거나 뭐다 관성이다, 봄이 중앙을 보면 재성이다, 봄이 열을 보면 식신이고 봄이 겨울을 보면 인성이다, 또는 가을이 봄을 보면 재성이고 가을이 중앙을 보면 인성이고 가을이 겨울을 보면 식이고 그 다음에 가을이 열을 보면 관성이다.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나오게끔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숙달시키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서 사주 공부를 할 때 좀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 차후에는 요 3-2, 3-3물에서 이제 각 12지지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또한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세 가지는 항시 필수 기상으로 요건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